네, 안녕하세요. 수학발전소 김준혁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함수 강의고요. 보통 중학교 때 함수에 대한 기초가 없이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교재 첫 페이지를 보시면 함수의 정의가 써 있죠. 여러분, 함수라고 할 때 이 수라는 숫자 때문에, 수라는 말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수인 줄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사실 함수는 어떤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함수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 어떤 두 변수 x, y 사이에 x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 y의 값이, 자, 여기가 중요해요. 하나로 정해질 때 그 관계를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함수는 어떤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함수는 x와 y라는 두 변수 사이에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변수라는 말이 또 나와서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데, 변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변하는 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3, 4, 5 이렇게 고정된 숫자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 수다 해서 상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문자로 뭐 x나 y, 이때 x나 y는 어떤 숫자나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x나 y들을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말 자체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고요. 자, 다시 함수라는 것은 뭐다? 어떤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x와 y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x값에 대해서 y값이 하나로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함수를 표현하는 기호는 y는 fx다 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서 fx라는 것은 x에 대한 함수란 뜻입니다. x에 대한 함수란 뜻이고, 여기 곱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f 가로친 것이 함수를 표현하는 기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이 대입이 되는 숫자고, y가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떤 지역에 지진파가 있어요. 지진파 뭔지 아시죠? 지진이 일어나면 그 지진의 파동이 전달이 되는 그 파를 지진파라고 합니다. 그 지진파가 1초에 7km씩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x를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고 y를 이동 거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x가 1일 때, 즉 1초 뒤에는 7km를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2초 뒤에는 14km, 3초 뒤에는 21km. 이렇게 x값이 변함에 따라 이동 거리인 y값도 변하겠죠. 자, 이것은 보세요. x가 1일 때 7, 2일 때 14, 3일 때 y는 21. 이렇게 x값 하나에 대해서 y값이 하나씩 대응이 되죠. 우리가 이런 관계를 아까 뭐라고 한다 배웠죠? 네, 이게 바로 x에 대한 y의 함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자, y는, 자 보세요, x에 1이 들어갔을 때 7이 나오고 2가 들어갔을 때 14가 나오게 되려면 우리가 x라고 쓰고 앞에다 곱하기 7이라고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것은 7x다 라고 x와 y의 함수 관계를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y는 7x라고 쓸 수도 있고, 자, y 대신에 우리가 fx라고 쓰기도 하는데요. fx는 7x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함수는 어떤 숫자가 아니고 x와 y라는 변수들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함수 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함수는 y는 fx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고, 함수 값이라는 것은 뭐냐면
x값 하나에 따라서 y값이 정해지는 값, 그 값들을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fa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fx라는 함수에서 x가 a일 때 그 y값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지진파 예시를 들어갑시다. 괜히 지었네. 자, 1, 7 기억나죠? 2, 14 3, 21 자, 이렇게 쭉 간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지진파를 우리가 fx라는 함수라고 두면 자, f1에서의 함수값은 x가 1일 때 y가 뭐냐 이런 얘기죠. 그럼 당연히 f1은 뭘까요? 네, 7이겠죠. 그리고 f2는 당연히 14가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fa라는 것은 x가 a일 때의 그 y값, 그 결과값인 함수값을 이야기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fa는 x에 a를 대입했을 때 얻은 결과값, 그 y의 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럼 거기 이제 필수 예제 1번을 보세요. 자, 다음 중 y가 x의 함수가 아닌 것을 고르면 자, 1번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y이다. 자, 여러분 정삼각형 그려볼까요? 한 변의 길이가 x면 나머지 변의 길이도 다 x가 되겠죠? 정삼각형에서. 그러면 이 전체 둘레의 길이를 우리가 y라고 표현을 하면 3변이 3개니까 3 곱하기 x 즉 3x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1번은 함수가 맞겠죠. 그 다음에 2번 y는 x의 4배이다. 말 그대로 표현하면 되죠. y는 x의 4배 곱하기 4. 그럼 다시 y는 4x. 얘도 x, y의 함수 관계가 있죠. 네, 얘도 함수가 맞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 x인 수는 y이다. 자, 절대값 아시죠? 네, 절대값 x는 y다. 자, 얘도 x에 대한 y값이 하나로 정해지기 때문에 얘도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유, 말을 잘못했다. 함수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네. 그 다음 자연수 x의 약수는 y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보죠. 자연수 6의 약수는 y다 라고 하면 여러분 6의 약수가 한 개인가요? 아니죠. 6의 약수는 1도 약수, 2도 약수, 3도 약수, 6도 약수죠. 자, 이거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봐요. x, 자, 요게 x라 그랬고 요거 전체가 y입니다. 그러면 x 6의 약수라는 이 x값 하나로부터 대응되는 y값은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6도 되죠. 왜냐면 y값이 x의 약수라고 했죠. 그럼 봐봐요. 아까 우리가 함수의 정의가 뭐였죠? x값과 y값의 대응 관계인데 중요한 것은 뭐다? x값 하나당 y값은 하나만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x가 6 하나인데 거기 대응되는 y값은 4개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x값이 y값에 대응되는 개수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아니게 됩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함수의 정의를 배웠고요. 자, 그 다음 필수예제 2번 가봅시다. 자, 그럼 지울까요? 아까보다 낫지? 야, 근데 y는 저 절대 x 저거 함수 아니야? 함수 아니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을 잘못한 것 같아. 이거 말한 것 같아, 내가. 지금. 이거 말을 잘못했어, 이거. 그러니까 절대값이 x인 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이 x인 수라 그랬잖아. x의 절대값이 아니고. 그러니까 y의 절대값이었다는 얘기지, 이거는. 저건 함수가 아니고. 그치, 얘는 함수가 아니지. 왜냐면 이렇게 그려지니까 얘는. 자, 그 다음 필수예제 2번 함수값 구하기인데, 자, 1번 여러분 함수값은 뭐라 그랬죠?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요 x에다 어떤 숫자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그 결과, 즉 y값을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자, y는 x분의 4일 때 3f3을 구하시오. 자, 이거 뭔 말이냐면
x에다 3을 넣고 거기다 3을 곱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자, x에다 3을 넣어볼까요? 그럼 f3은 자 여기 x에다 3을 넣어봅시다. 그러면 3분의 4. 자, f3은 3분의 4고 거기다 3을 곱하면 3 곱하기 3분의 4는 4. 즉 3f3은 4가 되겠죠. 너무 쉬워요 여기는. 아시겠죠? 자, 밑에 확인 체크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고,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